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애플워치인 애플워치 울트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박스를 보면 일반적인 애플워치 박스와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일반 애플워치 박스 같은 경우는 가로로 아주 긴 형태였는데 벌써 박스부터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박스 안쪽에는 굉장히 멋진 설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처음 봤는데 굉장히 멋지죠. 구성품을 보면 카탈로그, 팜플렛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본체와 또 스트랩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를 완전히 펼쳐서 보면 이렇게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요. 일종의 극한의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애플워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처음 보는 게 있죠. 위도와 경도 같은 것을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아마도 애플 본사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기는 해요. 이제 열어보면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타입C 단자가 있는 케이블인데 케이블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울트라에는 일반적인 케이블보다는 조금 더 내구도가 좋은 브레이디드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 프로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케이블이죠. 그리고 먼저 밴드를 개봉해 볼 건데요.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나온 밴드인데 알파인 루프라고 해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밴드입니다. 밴드도 일반적인 밴드와는 굉장히 다른 편인데 여기에 이렇게 후크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후크를 걸면 웬만해서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워치 울트라 자체가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밴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본체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애플워치와는 다소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티타늄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도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품의 크기도 49mm로 굉장히 큰 편이고요. 상당히 볼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밴드를 끼기 전에 제가 사용하던 45mm 밴드를 한번 끼워봤는데요. 45mm 밴드도 아주 잘 맞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밴드를 끼워보면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견고하고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손목에 한번 차볼게요. 어떤가요? 자, 이게 115만원짜리 애플워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이 좀 얇은 편이라서 좀 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일단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디자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반 애플워치와는 다르게 플랫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좀 둥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그 부분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티타늄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티타늄 케이스가 제가 애플워치 5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제가 애플워치 5 티타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넘게 사용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물건을 막 아끼면서 사용을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스크래치나 이런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크라운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훨씬 더 크고 튀어나와 있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양쪽에 이 크라운을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크라운 위쪽에는 수심 게이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수온 측정도 가능하고 40m까지 수심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측면 버튼도 보이는데 기존보다는 좀 더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장갑을 끼고도 잘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반대쪽에는 오렌지 컬러로 된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액션 버튼이라고 해서 운동이나 나침반 설정,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들을 그냥 버튼 한 번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튼도 어떤 액션을 취할지 처음에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자주 하신다면 이 스쿠버 다이빙 세팅을 해놓으면 물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사이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86dB의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소리는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품을 보면 컬러가 좀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약간 실버랑 스타라이트 이 두 가지 색을 좀 믹스해 놓은 그런 느낌의 색상입니다. 이 색상 덕분에 티타늄 소재라는 느낌도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애플워치 7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애플워치 7은 45mm 사이즈인데요. 울트라가 49mm라서 그런지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기존 애플워치는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났는데 이번 울트라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전투적인 느낌도 들어요. 훨씬 두껍고 좀 세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제가 처음에 좀 사용을 해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나 화면이었는데요. 화면 자체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플랫 스크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핸드폰 화면 같은 느낌도 좀 납니다. 앱을 사용하기에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가 최대 2000니트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햇빛이 정말 강한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확실히 기존보다 화면이 훨씬 더 밝아져서 그런지 이런 바깥에서 사용할 때도 훨씬 더 편해졌다,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크라운을 돌리면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빛이 별로 없는 저조도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빨갛게 변하는 스크린이 모든 이 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정보 많이 나와 있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페이스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모듈 페이스에서는 이 기능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 8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OS나 조작하는 방법도 기존 애플워치와 동일합니다. 다만 다이빙이나 여러 극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훨씬 더 길게 가요. 일반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 3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틀 동안 배터리를 충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아직까지 배터리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이제 곧 나올 새로운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면 무려 8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추후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 첫 느낌은 일단 디자인이 애플워치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밝고 화면이 아주 넓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스마트폰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다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한 편이라서 이걸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루 넘게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솔직히 시계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졌다는 느낌은 안 받았지만 뭔가 제품의 사이즈가 확실하게 커지다 보니까 손목에서 좀 뜨는 약간 불편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들었어요. 아무튼 이건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침반 앱도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들어갔고요. GPS도 이중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편이고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로를 되짚어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이 웬만하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사용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또한 다이버들을 위한 기능들도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심을 측정하고 수온도 측정하고 체온까지 측정을 해주는데 확실히 물속에서 있으면 좀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해서 체크해 주니까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애플워치 울트라의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울트라를 사고 싶어도 그냥 일반 애플워치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직 이틀밖에 사용은 안 했지만 고민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일반 애플워치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화면도 크고 디자인도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굉장히 웰메이드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으실 텐데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은 투머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너무너무 좋았던 점은 바로 배터리였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배터리가 원래 하루 가던 게 2-3일 가게 된 건데 요즘 나오는 다른 스마트워치들 보면 일주일 가는 거, 한 달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물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다르다고 해도 글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운동에 정말 진심이다,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 같은 이런 특수한 스포츠를 즐겨 하신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이번 애플워치 울트라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걸 구매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소비자일 텐데 글쎄요, 제가 좀 써보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써보고 싶다면 사시는 게 맞긴 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애플워치 울트라를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